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옆나라인 명나라에도 세종이 있긴 있었지만 명나라 세종은 최고의 앙군으로 불리고 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명나라 11대 황제인 앙군 가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는 흥원왕 주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었지만 그의 사촌형이자 전임 황제였던 정덕제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다음 황제로 추대되었죠. 가정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정덕제의 아들이나 친동생도 아닌 사촌동생이었던 자신이 황제가 되면 자신은 백부였던 홍치제의 아들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친아버지였던 흥원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명제상이던 양정화와 수많은 대신들은 백부인 홍치제의 양아들로 들어가 홍치제를 황고라 하고 친아버지인 흥원왕은 황숙부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가정제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바꾸냐며 아버지 흥원왕을 황제로 추존해 황고로 하고 홍치제는 황백부라 칭해야 한다고 한 것이죠. 사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제가 흥원왕의 뒤를 이은 것이 되면 황족 직계 자손들이 아닌 반계도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또 정덕제처럼 후사 없이 황제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황족이면 누구나 다 다음 황제는 내가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힘만 있으면 황제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정화 등 대신들은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인데 결국 가정제는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가정제를 반대하던 양정화와 대신들은 파직되었죠. 이 일로 인해 조정 대신 190여 명을 파직, 유배형을 보냈고 장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예속 논쟁 비스무리한 것으로 이 사건을 대례의라고 불렸죠. 이후 가정제는 환관이 추천해준 도교에 심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을 신선이라 칭할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 나라를 돌보는 것에는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도사들과 방사들을 궁으로 불러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져 엄청난 국고가 손실되었죠. 그리고 이 도사들과 방사들에게 돈을 주고 각지로 보내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아오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호색한 이기도 했는데요. 전국 각지의 관리들을 풀어 민가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발해 궁녀로 입궁시키도록 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궁녀를 선발했는데 선발할 때마다 규모는 1000여 명에 달했고 그 중에서는 8세에서 14세의 어린 여자아이 1000여 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궁으로 끌려왔죠. 그가 궁녀를 끌어모은 이유는 자신의 욕정을 푸는 것도 있었지만 바로 자신이 스스로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침이슬과 어린 여자의 월경혈, 수은, 비소 등의 중금속을 섞어 단약을 만들었는데 이 단약을 원성수농단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과거의 중국인들은 수은을 신묘한 힘이 들어있는 액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복용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죠. 진시 황제도 수은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다 결국 중금속에 중독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가정제 역시 그렇게 믿고 불로불사의 명약을 만드는데 이 수은을 사용한 것이죠.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중 특히 여자의 월경혈은 반드시 어린 여자의 첫 번째 월경혈을 넣었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궁녀로 잡아왔던 12세에서 14세의 소녀들을 궁 안에 가두어 놓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월경혈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맺힌 이슬만 먹이고 식사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는 역대 황제들 중 여색에 가장 빨리 빠진 황제였으며 어찌 보면 궁녀들을 괴롭히는 데는 도같은 황제였습니다. 행여나 궁녀가 싫은 기색을 내보이거나 자신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면 가혹한 매질을 하기에 일쑤였죠. 그가 얼마나 궁녀들을 폭사시켰는지는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양금명을 비롯한 16명의 궁녀들은 가정제의 학대가 극에 달하자 그가 애척 담비조씨와 함께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으로 침입해 황제의 목을 졸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정제의 암살을 시도한 16명의 궁녀들은 결국 황후광씨에 의해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고 모두 저작거리로 끌려가 능지처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이민궁변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황후광씨가 궁녀들을 처형시킬 때 가정제가 총애하던 담비조씨까지 이 사건에 연루시켜 함께 처형시키고 말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가정제는 황후를 불러 엄청 화를 냈었죠. 그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황후의 거처에서 불이 났는데 앙심을 품고 있던 가정제가 불을 끄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고 했고 결국 황후가 불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가정제의 행실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총 4명의 황후가 있었는데 첫 번째 황후인 진씨는 질투가 심하다는 이유로 가정제에게 발로 차였고 그때 심하게 넘어지는 바람에 뱃속에 있던 아이와 함께 사망하고 말았죠.
두 번째 황후장 씨는 가정제가 만든 단약을 먹지 않겠다고 버티다 결국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황후방 씨가 죽을 때도 가정제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는 점점 더 도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교의 제문을 잘 짓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기도 했다고 하죠. 게다가 그는 무능한 앙군이다 보니 명나라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간신이었던 엄숭이 권력을 잡고 정사를 마음대로 휘저으며 매관매직과 부패를 일삼았죠. 그러다 보니 밀란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밖으로는 북쪽에선 여진족과 타타르족이 자꾸 만리장성을 넘어와 수시로 명나라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게다가 몽골의 알탕칸이 베이징을 포위한 사건인 경술의 변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상해와 남경, 복건, 강소, 광주 등의 남쪽 도시에서는 왜구들의 노략질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또한 1556년에는 산시 대지진이 발생해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제는 수은이나 중금속이 가득 들어있는 단약을 먹고도 생각보다 장수를 하는데요. 1567년에 왕금이라는 방사가 바친 단약을 먹고 병에 걸려 앓아 누웠다가 결국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명나라는 안팎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으며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그가 죽고 나서 100년도 되지 않은 1644년에 숭정제를 끝으로 명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많은 폭군과 암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가정제는 또 다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대부분 술이나 여자 아니면 폭정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도술 같은 것에 빠진 황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명나라 쇠퇴와 멸망에 방아쇠를 당긴 암군, 가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542년 10월 21일 새벽 명나라에서는 궁녀들이 황제를 시해하려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는 최악의 암군 가정제였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훗날 이민궁변이라고 불리는데요. 대체 궁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황제를 시해하려고까지 했을까요? 가정제는 명나라 11대 황제로 묘호는 세종이죠. 원래 세종이라는 묘호는 그 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명군에게 부여하는 묘호인데 이 묘호를 받은 왕이나 황제 중 유일한 암군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덕제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올랐는데 성격이 개차반인데다가 난폭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기록에는 성격이 잔혹하고 기뻐하고 화내는 것이 순간순간 바뀌며 사람을 대할 때도 그때그때 달랐다고 합니다. 이 기록만 봐도 그는 확실히 좀 다혈질의 괴팍한 성격으로 보이긴 하죠. 그리고 엄청난 호색한이기도 했는데 허구한 날 관리들을 보내 전국 각지의 미녀들을 잡아와 궁녀로 입궁시키라 명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8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궁녀로 뽑았는데 한 번 뽑을 때마다 그 수는 1000여 명에 달했고 그걸 여러 번 했으니 어린 아이들 수천 명이 황궁으로 잡혀오게 된 것이죠. 가정제는 황후나 비빈들 그리고 궁녀들까지 누구든 가리지 않고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시키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티라도 내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일쑤였으며 굉장히 자잘한 일로 궁녀들이 맞아 죽는 일도 허다했죠. 가정제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데다가 여색을 엄청나게 밝히다 보니 건강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 도교에도 심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정제는 전국의 유명한 도사들을 불러 허약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온갖 도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로 잡아온 미녀들과는 자신의 욕정을 푸는 것에도 이용했지만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도 했던 것인데요. 가정제가 만들려는 불로불사의 단약에는 굉장히 특이한 재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궁녀들의 생리혈과 수은이었습니다. 과거의 중국인들은 수은에 신묘한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걸 복용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제도 단약을 만드는데 이 수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불로불사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린 여자의 첫 번째 월경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제는 8세에서 14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궁녀로 잡아온 것인데요. 그렇게 강제로 궁녀가 된 아이들을 궁 안에 가두어 놓고 다른 부정한 재료가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월경혈을 얻기 위해 아침 이슬만 먹이고 밥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처녀의 월경혈을 이용한 단약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는 더 많은 월경혈을 얻기 위해 하혈을 하는 약을 궁녀들에게 복용시키기까지 했으며 그러다 보니 수많은 궁녀들이 심할 땐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제는 연단 제조 비법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이 행위에 이용된 궁녀들의 목숨을 일부러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금까지만 해도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잔혹하게 죽임당하는 장면을 본 궁녀들은 언제 자신에게 이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게 되었죠.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황제에게 맞아 죽거나 학대를 당하다 죽거나 둘 중 하나였고 그저 그날이 언제 올지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결국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양금영 등 16명의 궁녀는 가정제가 자신이 총애하던 단비 조씨의 처소에서 잠을 잘 때 그를 살해하자고 모의한 것이죠. 그렇게 1542년 10월 21일 가정제는 한 도사가 준 단약을 먹고 단비 조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가정제는 잠이 들었고 조씨는 황제를 모신 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밖으로 나간 후였죠. 이 기회를 틈타 양금영과 궁녀들이 달려들어 몇몇은 가정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잡고 몇몇은 상반신과 하반신 위에 올라탔으며 누구는 준비해온 끈을 목에 묶은 채 당겼고 누구는 그의 얼굴을 준비해온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잘 자던 가정제는 너무 놀라 까무라치며 격렬히 저항하는데 십수명이 달려들어 있는 힘껏 잡고 있는 바람에 꼼짝달싹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양금영이 묶은 끈이 잘못 묶인 탓인지 제대로 가정제의 목에 졸리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몇몇 궁녀들은 자신의 비녀로 가정제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황제가 죽지 않는 것을 보자 궁녀 중 일부는 겁을 먹기 시작했죠. 진짜 하늘이 내리신 천자라서 죽지 않는 건가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러자 그를 죽일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요. 결국 장금년이라는 궁녀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뒤 황후에게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 바친 것입니다. 깜짝 놀란 황후 방씨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두려움에 떨게 된 궁녀들은 황제를 내버려둔 채 모조리 사방으로 도망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안가 모두가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제는 너무 놀라 혼절하긴 했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붙잡힌 궁녀들은 잔혹한 고문을 받았는데요. 결국 16명의 궁녀들은 황제를 시해하려 한 죄로 능지영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능지영은 죄인의 살을 산 채로 포를 뜨는 것인데 뼈와 내장 등이 드러날 때까지 최소 1000여 회 이상의 칼질을 해서 죽이는 것이라 하죠. 사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또한 단비 조씨와 영빈 왕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해졌죠. 이때 영빈 왕씨와 단비 조씨가 사형에 처해진 걸 보고 훗날 영빈 왕씨가 배우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영빈 왕씨는 가정제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빈에서 비로 승격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그녀가 가정제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황제의 자식을 낳은 비빈이 목숨 걸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과 십수명의 궁녀들이 왕씨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가능성도 낮아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뿐 그들이 배우일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제는 자신이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친아버지 흥원왕을 황제로 추증하고자 했던 가정제와 홍치제 양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신하들의 논쟁에서 결국 가정제가 승리하고 신하들을 모조리 숙청해버린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이민궁변이 발생했다 보니 이는 황제와 신하의 정치투쟁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배우가 있다기보다는 궁지에 몰린 궁녀들이 두려움에 떨다 이렇게 죽을 바엔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벌인 사건으로 보여지네요. 야사에서는 궁녀들이 처형당한 날 이후로 며칠 동안 북경에는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끼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엔 양력으로 하면 11월이라 초겨울쯤이었기 때문에 안개가 끼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를 이민궁변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임당한 젊은 궁녀들을 하늘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이후 명나라는 계속된 암군의 등장으로 결국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가정제가 궁녀들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다른 황제가 명나라의 황위를 이었다면 명나라의 운명은 더 오래 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온갖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황제를 시해하려까지 한 궁녀들 사건, 이민궁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제는 명나라 16번째 황제였는데요. 그는 명나라 역사상 최악의 암군 중에 한 명으로 불리우고 있죠. 가정제는 도교에 심취해 온갖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며 정치는 나몰라라 했고 심지어 황후나 후궁, 궁녀들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온갖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괴상한 짓에 견디지 못한 궁녀들이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현까지 했던 이민궁변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궁녀들은 능지처참이라는 최고로 잔혹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후가 총 3명이었고 후궁은 70여 명이나 되었으며 자주 수천 명 단위로 궁녀를 새로 들이는 등 여색을 굉장히 밝히는 황제이기도 했죠. 그런데 가정제가 행한 해괴한 짓은 궁녀들 뿐만 아니라 황후와 후궁들도 피해를 받았고 심지어 3명의 황후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자로서는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던 황후들이 하필 남편이 가정제라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정제의 성격은 잔악하고 변덕이 심했으며 사람을 대할 때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본인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막 대했다고 합니다. 가정제의 황후들도 그런 잔악한 성격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의 첫 번째 황후는 효결숙 황후 진씨인데요. 그녀는 1522년 가정제가 황제에 즉위하고 바로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제는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순비 장씨라는 후궁을 가장 총애했었죠. 어느 날 가정제와 진왕후, 순비 장씨 그리고 공비 문씨까지 4명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정제가 장씨에게 손이 예쁘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진왕후가 질투에 사로잡혀 격하게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찻잔을 던져버린 것이죠. 이에 가정제는 더 격분하여 황후를 향해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진왕후는 가정제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화내는 가정제를 보고 너무 놀라는 바람에 유산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진왕후는 충격을 심하게 받았는지 마음에 병까지 생겨버렸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야사에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요. 진왕후가 화를 내자 가정제는 격분하여 진왕후를 발로 걷어 차버렸고 하필 배를 맞는 바람에 유산하고 말았으며 이때 심하게 하혈을 하기 시작해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버린 그녀도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가정제는 다음 황후로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순비 장씨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또다시 가정제는 크게 화를 내며 장왕후를 폐위해버린 뒤 냉궁에 유폐시켜 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가정제가 준 단약을 장왕후가 먹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가정제는 장씨가 황후가 된 이후 여전히 그녀를 총애하며 많이 아꼈지만 점점 도술과 신선사상에 빠져들면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제가 장왕후에게 먹이려고 했던 단약은 궁녀들의 생리혈로 만든 것이었죠. 반쯤 미쳐있는 가정제가 내민 단약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던 장왕후는 먹기를 거부했고 이것은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내던 가정제의 분노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단약의 성분을 알았다 하더라도 먹기가 좀 그랬을 것 같죠. 그렇게 냉궁에 유폐된 장왕후는 불과 2년 후인 1537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가정제는 덕비 방씨를 황후로 맞이했는데요. 1542년 이민궁변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때 자신의 처소에 있던 방황후는 갑자기 달려온 한 궁녀에게 이 소식을 듣고 얼른 가정제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땐 가정제를 해치려던 궁녀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뒤였죠. 하지만 다행히 가정제는 목숨이 붙어 있었으며 얼른 어이를 불러 가정제를 치료한 덕분에 다시 의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후는 가정제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 되었는데요. 이후 이민궁변에 연루된 16명의 궁녀들은 모두 붙잡혀 처형되었는데 이때 방황후는 큰 실수를 하고 말죠. 그녀는 가정제의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이 이민궁변 사건에 가정제가 총애하던 후궁 단비조씨까지 연루시켜 처형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가정제는 단비조씨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황후이다 보니 의혹과 불만을 마음속에 품은 채 일단 참고 있었죠. 그러던 1548년 방황후가 머무르던 처소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화마가 황후의 처소를 덮쳤지만 멀뚱멀뚱 서서 불구경이나 하고 있는 가정제에게 한 태감이 얼른 사람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 황후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가정제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방황후를 그대로 불 속에 내버려 두었고 결국 그녀는 불에 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3명의 황후 모두가 비참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런데 과거 자신을 구해준 것이 갑자기 고마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훗날 가정제는 자신이 죽으면 방황후를 같이 묻어달라고는 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실제로 방황후만 그와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음 황제가 된 윤경제는 폐위된 장씨 빼고 첫 번째 황후 진씨와 강비두씨까지 두 황후를 가정제의 무덤으로 옮겨와 합장을 하게 되면서 현재 가정제는 3명의 황후와 함께 묻혀있다고 하죠. 현대에 와서도 남자든 여자든 연애할 상대나 결혼할 상대를 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죠. 지금까지 가장 높은 자리인 황후에 올랐지만 남편이 가정제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3명의 황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